해야 되겠죠? 네, 이제 마감 9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의 움직임이 지속됐습니다. 월요일 시장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반등권 안에 드는 듯 했는데 오늘은 보합권에서 소폭 밀리면서 종일 등락을 보였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현재 시간에는 다시 한 번 또 낙폭을 줄이는 구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1936선까지 오후장에 밀리면서 다소 좀 낙폭이 심화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셨을 텐데요. 현재 시간에는 1940선 다시 안팎에서의 조정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에서 이전에도 좀 말씀을 해주셨듯이 외국인들의 매도 10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1개월 누적으로 보더라도 1조 4천억 원이 넘는 규모를 매도하는 것으로 현재 시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2조 원에 가까운 기관들의 매수세가 차분하게 유입되고 있는 국면이죠. 오늘도 1,7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도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조금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했었다면 전일의 흐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약세 국면입니다. 535선의 흐름이고요. 오늘 539선까지 돌파하는 움직임 보여줬지만 이내 540선 돌파에 실패하면서 다소 좀 투자자 매매로 보더라도 매매 동향으로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소극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기관들 역시도 관망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 대비했을 때는 매수로 전환한 건 역시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매매 동향 누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외국인들 이틀 동안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주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전체 집계로는 1개월 누적 순매수로 잡히고요.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오늘도 장 마감 쪽으로 가면서 200억 원 이상 나흘 연속 매수세를 보이는 건 역시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모직 움직임 오늘 장 초반 조정권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소 좀 현재 시간에도 보합권에 등락 기록하고 있고요. 상장했었던 삼성 SGS 저가 부근에서의 반등세가 오늘은 좀 눈에 띄는데요. 누적으로 보시자면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1% 정도의 반등세, 일단은 기관 매수세가 소폭 유입되는 것이 눈에 띕니다. 통신도 역시도 강세 흐름을 이어갑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는데요. LGU 플러스, KT가 2%대고요. SK텔레콤은 장 초반 대비했을 때는 상승폭을 좀 내주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LED 조명 관련주들의 화답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중국 쪽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소식에 따라서 강세 흐름입니다. 서울 반도체, 루멘스 상한가에 진입했고요. LG이노텍 역시도 강세 흐름을 기록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홈쇼핑 관련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가는데요. 최근 들어서 아주 무난한 반등의 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 GS홈쇼핑, CJ홈쇼핑까지 장 마감 쪽으로 가면서 오히려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의 마감 전략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장, 배당주, 실적 개선 중소형주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와운의 파트너 이호근 파트너는 점진적인 상승 흐름, IT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와운의 파트너 김우신 파트너는 오늘 수급 호전주에 대해서 선별적인 매매 전략을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의 정은성 팀장, 그리고 유한타증권 골드 목정지점의 고윤기 연구원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만나뵙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동시호가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또 동시호가의 특이사항들 함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보죠. 정우성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금일 코스피는 사실은 오른 것도 없으면서 기술적 조정을 보이는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사상 최고지수를 경신함에 따라서 금일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강하면서 3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기대는 실망으로 끝이 나는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 증시는 선진국 증시고요. 국내 증시는 국내 증시의 나름대로 상승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틀 연속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현물 시장의 매수세가 출회되면서 수급적인 불안감이 결국은 투자의 위축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일단은 금일 하락폭은 작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오늘 기술적 조정을 거치면서 내일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금일은 1940포인트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통신업종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통신업종을 중심으로 통신업과 은행, 보험,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운수창고 업종과 전기가스 업종, 철강금속, 증권, 화학, 전기전자 업종으로는 다시 한번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유가가 다시 한번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의 온도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표로도 보여주고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940선 안팎에서의 흐름은 일단 추세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국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대한 큰 기대감, 오히려 오늘 실망감으로 좀 바뀌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흐름인데요. 종목별로 좀 등락이 있습니다. 고윤기 연구원,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금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순매수로 어느 정도 시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장 막판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오늘의 특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과 종목별로 살펴보게 되면 그동안에 상승했던 종목들보다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낙폭과대주들의 강한 상승이 눈에 띄는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LED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보조금 정책 지급 중단에 따른 그런 이벤트에 따라서 오늘 서울반도체, 루멘스, 코스피 같은 경우에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 가까이 진입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신규 상장한 종목들, 그동안 신규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면치 못한 종목들도 오늘은 강한 상세를 보였습니다. 즉 전반적인 공통적인 그런 이슈라고 놓고 본다면 그동안 강한 상세를 보였던 모바일 게임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결제주들 같은 그런 업종군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낙폭이 과했던 낙폭과대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로 체감 온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상승세를 타고 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런 종목들에 조금 더 눈길이 가고요. 따라서 좀 급등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모바일 게임 관련주도 웹젠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 종일 좀 등락을 기록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또 마감지수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12월 23일 화요일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시장의 움직임 전일의 강한 흐름과는 다르게 오늘 좀 쉬어가면서 투자자들 더욱 지치게 하는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는 좀 무난하게 출발하면서 기대감을 좀 갖기도 했지만 아직은 좀 섣부른 기대일까요? 12월 좀 잘 마감하는 것 자체가 다행스러운 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감 지수 저희 또 나오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1940선 지키지 못하나요? 1939선 안팎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요. 코스닥 지수도 1포인트 안팎에서 조금 더 빠집니다. 2포인트까지 하락폭 확대하고요. 534선의 움직임. 오늘 선물지수는 247선 안팎에서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시장의 움직임이고요. 배당과 관련하더라도 등락이 꽤 있습니다. 종목별로 쏠림도 있고 그리고 낙폭과대주라 그래서 모두 다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 트렌드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데요. 오늘 마감 특이사항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성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금일 코스피는 1940포인트를 결국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종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변동폭도 극히 줄어든 상태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금일 조정을 받는데 큰 변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기술적 조정 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유가가 다시 한번 하락세로 전하면서 신흥국에 대한 우려감들을 키워나간다는 것이 금일 상승세를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 상승폭이라든가 하락폭 자체도 크지 않은 모습이었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상승세가 있다면 역시 통신업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로 가면 갈수록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배당에 대한 어떤 확대, 배당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배당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통신주들은 오늘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따라서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그나마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1,600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조금 불안한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종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강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가 한창 하락세에서 잠시 주춤하는가 싶었더만 다시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실망 매물이 출회되는 업종군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철강 업종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화학 업종이 가장 크게 위축되는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실망 매물도 실망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은 업황 부진에 대한 전망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화학업종의 약세의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특이 종목들 살펴본다면 기업은행이 오늘까지 포함해서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배당 확대 정책에 따라서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통신주와 마찬가지로 기업은행의 강세가 최근에 눈에 띄는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핫한 종목이라면 바로 LG이노텍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11% 이상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LG이노텍이 4분기 실적 전망은 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분기 실적 부진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는 의견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11% 이상 급등세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다가 SKC가 일본 미세이 화학과 폴리우레탄 합작사 설립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해지면서 오늘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5%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리온은 여전히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 속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오리온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스낵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매출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 중국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2.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는 한라 비스테아종 공동 인수 이후에 급등 이후에 조정 이후에 재차 강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3% 이상 강세를 보여주는 하루였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결정 나는데 LIG 손해보험이 KB금융의 자회사로의 확정이 된다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3% 이상 강세를 보인 반면에 전체적으로 현대상선이 오늘 다시 유상증자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운영자금 2천억과 더불어서 기차자금 38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통주 3,500만 주를 새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발표했던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NC소프트는 최근 연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약세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네, 종목별로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오늘 화학주 가운데서는 LG화학의 움직임이 또 눈에 띄었는데요. 롯데케미칼 상승 반전하면서 마무리한 것과는 다르게 이 화학주, 업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2015년에 대한 아직도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다시 또 주가가 또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오늘 일본 시장이 열리지 않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저희 또 BS증권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부의 박상규 연구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증시 흐름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일본 증시는 이제 이란 탄생일을 맞아서 휴장을 했고요. 중국 상해종합 지수는 한국 시간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해서 직전 거래일 대비 직전 거래일 대비 1% 하락한 3,09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초반 전해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주가 조사 착수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장중한테 2.9%까지 하락하면서 하락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금 총 18개 종목과 관련해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펙의 감산 불가 입장을 반영하면서 에너지 업종이 3% 이상 하락하고 있는 등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규 연구원 오늘 고맙습니다. 중국 시장의 움직임, 일단은 조정권에 머물면서 다소 좀 조정권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죠. 이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마감 상황은 또 어떤지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 전반적인 또 종목별 특징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눈에 띄었습니까? 네, 금일 코스닥은 534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플러스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특징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이죠. 모바일 게임주라든지 결제주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낙폭과대주들과 함께 그리고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업종으로 일단 살펴보게 되면 오늘 반도체 업종이 1.42%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여기에 반도체 업종 중에 루멘스가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1.42%로 반도체 업종이 가장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이 그동안 고퍼 논란이 많이 있었던 디지털 컨텐츠 관련 업종인데요. 마이너스 3.2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인터넷 업종도 하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1위인 다음 카카오 또한 그러한 약세를 띠는 모습이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그 12위까지 올라온 서울 반도체가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LED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어떤 지급 중단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일단 오늘의 업종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그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게임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트 소프트만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내 게임 산업의 어떤 턴 어라운드 가능성과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보안 문제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이스트 소프트가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가장 크게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웹젠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을 보이면서 오늘 마이너스 12%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또다시 한번 나왔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그 급등안에 따라서 주가 조작에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에 대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그 중국 기업들이 또다시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가 하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고 차이나 그레이트 그리고 차이나 하오란 등이 5%대의 약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IT 부품주들도 금일 같은 경우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파트론이 마이너스 2% 정도 기록을 했고 유언컴텍이 마이너스 5%, 해성 옵티스 또한 마이너스 6%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나마 반등이 나왔었던 IT 부품주들도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이죠. 뉴라는 종목입니다. 7번 방의 선물이죠. 그 영화 배급사 뉴인데요. 오늘 그 신규 상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고 녹시자 MS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거래일째 연속 상한가를 치면서 어느 정도 제일모직과 그리고 삼성 SDS에 약간 그 가려져 있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닷새째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또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 특징적이라고 본다면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화장품 관련주들도 금일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코스온이 10.61% 상승해서 1,950원으로 장을 마치면서 그동안의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코스닥 시장도 종목별로 등락이 있었던 하루입니다. 오늘 종가상으로는 2포인트 밀리면서 540선 돌파에 다시 실패하는 움직임 보여주고요. 코스피 시장 대비했을 때도 다소 좀 회복의 속도에 대해서도 더딘 회복세를 보인다는 것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환율 시장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이 연결돼 있습니다. 해외 선물팀을 연결하죠. 박성진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환율 움직임 어떻습니까? 예, 전일 국제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는 크리스마스 휴일을 앞두고 한산한 거래 속에 장 초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유로존의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 정책이 2015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유로화는 장 초반 숏 포지션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상승세를 일부 보였지만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그 완화 전망이 그리고 그리스 정국의 우려가 유로화를 압박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하였습니다. 금일 아시아 외환시장에서도 크리스마스 휴일을 앞두고 한산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통화들이 보합권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오후 10시 30분에
미국의 4분기 GDP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은 전일 국제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출발하였고 금일 달러엔 환율이 다시 120엔을 돌파하면서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달러원 환율도 1105원까지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엔저 현상이 계속될 경우에 달러원 환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박성진 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환율 움직임 또 1,100원대 다시 한번 돌파해주고요. 다소 좀 한산한 거래를 기록한다는 것 역시 좀 특징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수급적인 특이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수급 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성 팀장과 함께 코스피 시장의 수급 사항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이사항이 눈에 띕니까? 네, 금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와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팽팽하게 지수의 균형을 이뤄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1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의 연기금을 중심으로 9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나타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물을 전체적으로 좀 받아내는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대형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물량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연기금은 섬유의벽을 중심으로 운수장비 업종과 유통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본다면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KT와 기아차, 네이버, LG U+, LG 이노텍 순으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여전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제일모직과 삼성 STS를 매수를 하면서 매수상이 1, 2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이외에도 삼성전자와 LG 이노텍, 현대차 등을 매수하면서 기관은 전체적으로 국내 대표 우량주 중심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삼성전자가 거의 700억 가까운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매도의 1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언제부턴가 몰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물량 비중을 좀 많이 줄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삼성 STS와 제일모직이 상장 이후에 변화가 좀 빠르게 겪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도 현대모비스와 SK하이닉스, 삼성 SDS, 현대차 중심으로 물량을 털어내면서 전체적으로 국내 우량주 중심으로 비중을 축소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 매도에는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것이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LG화학과 현대중공업, SOL, 삼성중공업, KCC 순으로 매도의 순위가 나타나는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 여전히 국제유가 하락에 대해서 업황 전망이 불투명한 업종 중심으로 물량을 좀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은 국제유가의 추가적인 하락에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이 다소 좀 엇갈리는 것이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반대로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는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송병준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의 움직임 어땠는지 전략적인 부분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네, 어떤 전략이 유효하겠습니까? 네, 우리 선물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0.6포인트 하락한 241.20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호조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전일 제시되었던 248포인트에 대한 저항권에 돌파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매매의 중심은 계속 248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전일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수급적인 면이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 쪽에서는 상승 쪽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있지만 선물 쪽에서 여전히 지속적인 매도세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일시적인 매수세가 현물을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현재와 같은 상황은 내일 정도까지도 다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 쪽에서의 계속 매수 포인트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248포인트 선에서의 계속 공방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는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겠지만 오늘과 같이 좀 힘겨운 모습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박스권 장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되겠고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 미국 증시에 따라서 강한 상승세를 좀 논의할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 증시의 흐름상 자체는 좀 박스권 구간이다. 그래서 박스권 대응 전략으로 상단권 249포인트와 중심권 248포인트, 하단권 246포인트를 열어두시고 박스권 대응을 하시길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장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 시장에 대한 전략 송병준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적인 특이사항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고인기 연구원과 함께하죠. 네, 금일 일단 수급적으로 놓고 본 다음에 외국인들이 100억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기관이 209억 정도 매수로 집계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일단 기관의 매수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서울 반도체를 오늘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말한 이슈 때문에 오늘 서울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이 오늘 총 수급이 209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반도체만 125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투신, 보험, 기금 가릴 것 없이 서울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게 이제 특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는 루멘스도 2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이 LED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특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다음 카카오를 34억 원,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CJ E&M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은 오늘 100억 정도 매도가 됐었는데요. KH바텍을 26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바이넥스, 컴투스, 조이시티, 에스네스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던 종목이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이죠. 뉴라는 종목을 52억 가까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바로 이어서 그리고 신규 상장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IT센 또한 오늘 19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농우, 그리고 중앙배신, SKC, 코롱PI 등을 기관이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를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기관이 산 종목들 위주로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 카카오를 80억, 서울 반도체를 36억, 유를 25억, 그리고 녹십자셀과 웹젠, 내추럴 엔터텍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와 매수가 다소 좀 엇갈리는 하루이기도 했는데 이 저점권에서의 공방이 어떻게 이어질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또 마무리로 또 듣고 가야 될 텐데 코스피 시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은성 팀장이 어떤 전략이 유효하겠습니까? 네, 코스피가 일단은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에서 숨을 고르고 있다는 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18일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저점을 1881포인트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어제 고점이 1944포인트까지 갔다면 저점과 고점이 무려 60포인트 차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오늘 쉬어간다는 건 아주 지극히 정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쉬고 내일 상승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결국 21선과 60선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1950포인트 단기적인 저항선에서 만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넘기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연말까지 해서 기대감을 조금 낮추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수는 언제나 그대로인 상황에서 종목별이 많이 요동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라고 놓고 본다면은 여전히 유가의 추가적인 하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항공업종에 대한 매수세,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하루 이틀 정도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단기적인 낙폭 가대주도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목별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좀 들어봤습니다.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략도 점검하도록 하죠. 네, 코스닥은 잠시 수급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수급을 한번 놓고 보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가 나왔습니다. 특징적으로 제가 봐야 된다고 했던 창구 부분이 투신권과 기금 쪽인데요. 물론 오늘 서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가만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일별로 살펴보게 되더라도 충분히 지금 현재 기관의 수급이 어느 정도 지금 우호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놓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530선 선에서는 한번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18일 날 52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닥이 단 며칠 만에 540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의 어떤 급등에 따른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어떤 매도세가 나왔던 것으로 추례가 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530선까지 내려온다면은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월 6일부터 9일까지 CES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꾸준하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저점 부근에서의 대응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좀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오늘 스튜디오에서 수고해주신 두 분이죠. 퍼플 인베스트먼트의 정은성 팀장, 그리고 유한태증권 골드목정 지점의 고윤기 연구원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장입니다. 자, 이번 주 센터의 등장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오히려 더 관망세가 좀 이어집니다. 이런 구간 속에서 저희 한국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꼼꼼하게 점검하시면서 2015년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